혐의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자금 어디에 쓰셨습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생각은 자, 있죠? 경찰에 체포된 남성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재무담당 이모 씨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 파주 자기 소유 건물에 숨어 있다 검거됐는데요.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의 회사 돈 횡령 사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아건설 자금 담당 박 부장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합니다.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동아건설은 배가 나왔고 원형 탈모가 있다는 자세한 인상착의와 함께 박 부장의 실명과 얼굴이 담긴 광고지를 만들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의 휴가비를 걷어 마련한 현상금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이유, 사라진 돈이 무려 1,898억 원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잠적했던 박 부장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사라진 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에선 간 큰 회삿돈 횡령 사건, 동아건설 박 부장 횡령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와, 진짜 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하고 동아건설 사건하고 정말 이 평행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너무 유사한데, 자, 일단 속보부터 좀 챙겨보죠. 오스템 임플란트 전체 자기 자본의 92%를 횡령한 이 재무담당 직원 결국 잡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이 국내 1위 임플란트 업체죠.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이 사람 팀장급인데 92%니까 뭐 대다수 돈을 본인이 지금 횡령을 했습니다. 1,880억 원 정도를 횡령했는데 이 방법은 잔액 증명 시스템을 좀 조작한 거예요. 회사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기가 계속 다 뒤에서 꼴깍꼴깍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썼느냐 보니까 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1kg짜리 금괴가 한 850여 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 68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주식 투자 통해서 날렸거나 아마 유용비를 썼던 것으로 보이고 또 나머지 돈이라든지 여재를 경찰이 추궁하려고 합니다. 예, 골드바를 뭐 850여 개, 진짜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스템 이 사건은 수사가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이 거액의 회사 돈 횡령 사건에 어찌 보면 원조격인 이 동아건설 박 부장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진짜 너무 똑같아요, 이거. 네, 너무 비슷합니다. 금액도 비슷한데 물론 13년 전이죠. 13년 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금액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건설의 자금줄을 쥐고 있던 이 자금 부장 박모 부장이 2009년 7월에 갑자기 휴가를 내고 잠적합니다. 회사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현상수배를 합니다. 현상수배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현상수배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보면 지금 현상금 3억 원이라고 써 있고 실명과 나이가 공개됐고 키 몸무게, 또 서울 말씨, 배가 나왔고 머리 숱이 적으며 원형 탈모가 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저렇게 이름을 다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수배를 내렸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 무슨 원형 탈모가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예. 이렇게 깨알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허. 저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 경찰청에서 했는 공개 수배 전단에 동아건설도 같이 참여를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 당시에 90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을 하나 더 붙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 현상금 3억인데 그 당시에 강남에 있는 집값을 생각하면 거기에도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봤던 오스란 임플란트하고 동등하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 직원 회사에 나가는 휴가비를 다 반납해서 이러한 어떤 3억을 마련해서 저렇게 현상 공개에 깨알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의 변호인이 이거 혼자 한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오너 쪽과도 뭔가 얘기가 오갔다는 식으로 뭐 지금 그래서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인데 이 동아건설 이 사건 역시도 네. 혼자서 이게 가능했던 것이냐? 혼자 힘들죠.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은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예. 판단을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아무리 자금 담당 부장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소위 실무를 뛸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자금 담당 과장입니다. 아하. 이게 뭔가 돈을 어떻게 빼주는 상황이 되면 건당 이제 수백만 원씩 어쨌건 사례금을 주고 수고비. 그다음에 은행 계좌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허위 계좌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 줍니까? 안 되죠. 안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은행 직원에게 내가 우리 회사 알지? 내 실적 많이 올려줄 테니까 저 계좌 하나 좀 가짜 계좌 하나만 좀 만들어줘. 아하. 이런 방식으로 범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섭외를 했던 겁니다. 사실 금액이 거의 똑같죠.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 1,880억인가? 예. 저 과거 박 부장 사건 1,898억 비슷한데 제 생각으로 저 당시에 1,898억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3배 정도. 지금의 저게 한 3배 정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09년에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한 6, 7천 원 하죠. 오. 그러면 대충 물가 상승이라를 감안하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오스템도 그렇고 당시 동아건설도 그렇고 아니 저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하는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 두 가지가 좀 된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당시 프라임한테 파산을 2001년도 하고 프라임 개발한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프라임 그룹. 예. 그래서 프라임 그룹이 하는데 회사가 안 좋다 보니까 돈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 사람 박 부장 같은 돈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재산 범죄 일어난 중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중독이 됩니다. 내가 통제가 내 혼자 하고 있고 돈이 당장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이 횡령이 된 것입니다. 자, 뭘 봐 너나 잘해님이 2009년에 짜장면이 2,000원이었다고요? 지금 어디서 사셨어요? 그때 막 이러는데요? 지금 여기 2,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진짜요? 네, 당시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기사상으로 2,000원이라고 나와 돼 있는 건 되게 좀 있어서 정확합니다. 진짜? 제가 또 그냥 막 그렇게 써요. 다 있으니까 하지. 알겠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입니다. 예. 정말 그 돈이 뭐였냐면은 회사의 법정 회생 자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생계가 정말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가족의 생계가 달린 그 회생 자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도대체 어디다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 부장의 입장에서는 한낱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식을 사용합니다. 주식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경마를 합니다. 경마를 해서 경마에 쓰고 또 카지노에 들어가서 도박으로 쓰는데 아까 돌려막기 시기에 다시 했던 금액이 전체 924억 중에 주식 150억, 경마 200억, 카지노에 쓴 돈이 무려 590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였으면은 그렇죠. 이 도박판에 가면은 VIP 대접 받았을 것 같은데요. 별명이 강남의 박 회장이었죠. 이 카지노에 가면 팁도 상당히 많이 주고 도박꾼들이 와가 돈 좀 빌리다 하면 몇 천만 원 빌려주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마 이 도박을 좋아하거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뇌가 마비가 된다 그러거든요. 워낙 큰 돈들을 하다 보니까 잔돈으로 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잔돈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마비된 상태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니까 횡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베팅 심부름으로 돈도 엄청 주기도 하고요. 집에는 고급 와인이나 이런 거 두고 고급 가구 같은 것도 두고 흥청망청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때 이 돈을 전부 다 회수를 하지 못했잖아요, 당연히. 어디에 좀 빼돌리지 않았을까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왜냐하면 도박으로 돈을 쓸 때 내가 오늘 1억 잃었음 이런 거 다 써놓나요? 그렇죠. 안 써요. 예. 본인도 자기가 도박을 하면서 이렇게 잃을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오죽 이 도박에 중독됐으면 그 3개월 동안 도피 생활 중에도 경마를 2번 이상 또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쨌건 박 부장의 주장에 기초해서 지금 이 피해 금액이 이렇게 사용됐다고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짜 물론 도박 중독했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박 부장의 말대로 모든 돈을 이렇게 탕진을 했을까? 이건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남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검거가 됐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금융 추적이 아주 이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액권 수표가 한 6천 장 정도 되는데 그 6천 장에 다다르는 그 고액 수표의 자금 추적을 다 확인하고 또 포도밭에 한 3억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부인과 접선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낚아채서 잡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순간 좀 들여다봤을 때 16살 연하, 뭐 이건 약간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언론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호화빌러에서 연인과 저 동거녀와 같이 있었다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고 뭐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니까 그 법정에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반성했지만 결국 공범에 대해서는 진술을 바꾸기도 해서 정말 그게 진정한 반성이었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도피 중에 썼던 일기도 있었다고요. 네, 2009년 7월에 도피하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일기들 보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좀 아니 당시에 가족에 대해서 미안한 사람이 무슨 외도를 하면서 막 거기서 잡혀요? 나중에 돈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5천을 줘서 포도밭에서 그게 발견이 됐었고요. 또 이제 다이어리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굉장히 그 도주할 때 그런 신경들 보이는데 문제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조금 빨리 터져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두렵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7월 9일에는 정신없이 수표 바꾸고 환전하고 또 7월 12일에는 혼자 숨어 지내는 거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다. 7월 14일에는 아직은 자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재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뭐 워낙 피해 금액이 크죠. 그래서 징역 22년 6개월형이 선고됐고 벌금 100억 원이 같이 함께 선고가 됐는데 아직 복역 중입니다. 지금 이때 사건 일자를 생각해 본다면 아직 9년 후 그러니까 이 박 부장이 72세 되는 해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저런 얘기 들으시면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또 약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